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지식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돈 이야기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라떼 시작하겠습니다. 한은이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인상했다. 대출금리도 오르고 은행 예적금 금리도 오르겠죠. 한은은 이제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갖고 0.25% 올리는 게 관례인데 한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0.5% 올리는 거를 이제 빅스텝이라 그래요. 빅스텝.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경기가 갑자기 꺼지는 수가 있다. 옛날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 때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장기 침체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교훈으로 인해서 0.25%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울트라 스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가보다 자본 유출 우려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지금 물가가 6%대였어요. 6%대 우리나라가 7월 8월 물가가 이제 5%대로 내려왔어요.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이 정도 하면은 잡힐 것 같은데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본 유출 우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IMF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자본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외국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요걸 막기 위해서 올린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대출금리 엎친데 빅스텝 덮쳐 이자 부담 50만 원이 늘어난다. 와, 내가 지금 50만 원씩 늘어나면 어떻게 살지? 예, 이런 건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쫄리긴 한데요. 1년에 50만 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인데 지금 0.5%를 유지하다가 이제 갑자기 올려가지고 3%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3%.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리거나 천천히 올리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물가였다. 물가가 너무 빨리 뛰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빅스텝 0.5%씩 올리는 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0.5%. 지금 금리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쪼는 거죠. 심리적으로 많이 쫄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월세 순호 현상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 월세는 한번 계약하면 2년 동안은 고정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혹시 이제 또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집값이 많이 대폭락을 하면 전세금도 못 받는 게 아니냐, 차라리 월세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두 가지 심리가 겹쳐가지고 지금 월세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너무 뛰면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 집 산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 전세금이 이제 훼손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여기 두 가지 심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다.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신호가 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심리가 지배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 이게 포인트죠. 그게 언제냐.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자, 한원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5%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가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첫 번째는 고물가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요거를 이제 이해해야 된다. 고물가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서 예상하기에는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1분기까지 물가가 5%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데,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6월 7월 지나면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게 꺾였단 말이에요. 정점을 찍고 이제 변곡점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둬도 계속 떨어질 건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봐가면서 금리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낮추는 그런 전략을 짜려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가 5%대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빅스텝 한번 하고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미국이 너무 빨리 올리니까 한미 금리가 역전됐고 역전폭이 커진다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에다가 예금을 하는 게 더 나아요? 한국에다 예금하는 게 더 나아요? 이자를 어디 더 많이 주죠?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이 주죠. 미국이 더 많이 주는데 미국이 이제 또 빅스텝을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이거 미국이 금리를 0.5%더 올려버리면 0.7%더 올려버리면 이러다가 1.5% 또는 1.25%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뭔 소리냐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예를 들어 이게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우리를 안 올리면 이게 1,6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산을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예를 들어 주식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어. 원화가 통장으로 꽂히겠죠. 원화가 통장으로 꽂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빼가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다시 달러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환율인 거잖아. 원화는 매도가 되고 달러는 매수가 되는 거야. 매수가 되니까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지. 그죠? 가만히 한국에 가만히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반대로 말하면 하락하면서 1,400원이 1,600원이 되면 200원을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팔고 나가자.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이게 점점 가속화가 되면은 원화 가치가 점점 빨리 떨어져.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자.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로 바꿔놨다가 1,500원이 돼, 1,400원이 이제 1,600원이 되면 다시 한국 거를 사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죠? 가만히 앉아서 200원 오른 거에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1달러로 1,400원어치 한국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로 1,600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200원 오른 효과를 보는 거죠. 한번 갔다가 오면. 그래서 달러 유출이 심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달러 매수를 막 하고 원화 매도를 막 하면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외환 보유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외환 보유고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달러를 막 사주는 거야.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화를 계속 사줌으로써 환율을 유지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는 일은 없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화 보유고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외화 보유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IMF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IMF 때랑 달리 외환 보유고가 많고 또는 통화 스왑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돈을 미국으로 바꾸는 협정을 체결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가 꼭 역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쨌든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서 환율이 자꾸 오르니까 방어는 해야 되잖아. 방어를 해야 돼.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옛날에는 1,400원 주면 1달러짜리 샀는데 1,600원 줘야지 1달러짜리 사잖아.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해요. 이런 것도 고려를 했겠죠. 1달러어치 석유를 살라는데 1,400원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줘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 1,600원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 기름으로 원유로 얼마나 많은 옷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데는 이득이고 수입하는 데는 손해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환율을 한번 보자. 환율 한번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요. 이게 환율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네요. 갑자기 쭉 떨어지네요.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쭉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걸 기준금리를 쑥 올려주니까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한국은행이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쵸? 바로 뚝 떨어지죠, 환율이.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와요. 금리를 올리면 그 취약한 부분이 깨지게 돼 있어. 금리에 취약한 데가 어디겠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들어지면 뭐냐면 기업이 힘들어지면 사람을 제일 먼저 잘라요.
그러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그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어 없어. 잘렸는데 뭘 사요, 그죠? 예, 그러면 소비가 감소해. 소비가 감소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 그러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취약한 부분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감수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자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물가를 잡을 때는 좀 엄포를 놓습니다. 엄포. 뭐냐면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도 확실하게 더 우리가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놔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뭐 감산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인플레가 심하잖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경기가 침체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고민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초까지는 0.5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 예상 한번 해보고요. 빠르면 1, 4분기 상반기 이후에는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모니터링 하다가 여름 이후부터는 낮추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 봄까지 잘 버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내년 봄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된다.